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서 우선 법에 호소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재판도 전부 다 오늘과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다가 헌법 제29조 2항 그 다음에 전시사변이 아니고 전쟁이 올라면 아니니까 못 준다, 이런 군보수법에 따라서 전부 기각을 시켰고, 또 오늘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감은 잡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저희들도 오늘과 같은 것이 기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왜 집단소송을 해주냐,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판사가 판결한 내용은 그 엉터리로 껴 맞춰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보상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봉급을 내놔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을 갖다 해석을 잘못하고 판단을 판사가 잘못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놀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짖어서 하기 때문에 이 판사 오늘 제정신을 한 것 같습니까? 쩔어가지고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항소도 하고 그 위에 또 다른 우발 계획에 따라서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낙심 마시고 의욕 잃지 마시고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끝에까지 할 때까지 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투상 재판이 한 5년간에 거쳐서 오늘 그 선고를 했습니다. 역시 재판장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내가 읽었는데 정치 재판을 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받아서 판사의 양심과 법과 법률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정치 재판을 한 거예요. 월남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고 아까 발표를 하다 나한테 혼난 거예요. 월남 전쟁은 전시 사병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전쟁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전투상 못 주겠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월남은 전쟁이 아니냐 하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월남이 전쟁이 아니냐고. 그건 뭐냐, 헌법 29조 2항 거기에 국가 배상법 및 시행령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지 말라고. 월남 갔다 온 군인들에게 그때 이걸 배상해 주려면 국가적인 배상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부담 가니까 주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헌법 29조 2항이에요. 그거 언제 만들어졌느냐? 71년도에 최규하 외무부 장관이 보고했어요.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렇게 칼질했습니다. 유엔군에게 유엔군이라네. 연합군에게 미군보다 더 많이 준 거를 주지 못하게 이렇게 지시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그러면 앞으로 귀국하게 되면, 철수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거 일시적으로 돈 주지 못하게 만들어 놓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헌법 29조 2항이 71년도 6월 28일 날 대법원에서 상정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상정했는데 법관들이 그때는 그걸 위헌 판결을 때려버렸어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헌이다 해서 딱 판결을 내니까 71년도에 헌법에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법관들 100여 명을 잡아다가 남산에 데려다가 똥물나게 주워 맞은 것이 사법파동입니다. 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이제 항소에서 그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72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72년도에 10월 17일 날 계엄하에 헌법 20조 2항을 슬그머니 끼워넣었어요. 끼워넣어서 사생아법으로 태어난 게 헌법 29조 2항이에요. 그거 가지고 오늘 재판한 거 이 재판장이, 이건 재판장 아니에요. 이건 뭐냐, 완전히 정치 재판을 한 거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의해서 판결한 게 아니고 정치 재판을 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야. 이거 때려잡아야 돼.
근데 이것을 우리 3만 원 올려줬어. 3만 원. 윤석열이 3만 원 올려. 문재인은 빨갱이 새끼지만 17만 원 올려줬어. 문재인 반대도 못해. 윤석열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 판사는 그냥 놔두면 안 돼. 이제 법률적으로 따지는 건 뭐냐? 항소에서 뭐를 탈로 했느냐 이놈 판사가 그거를 써야 돼.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하고 내가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난 이걸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전에 뭐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헌법 29조 2항을 가지고 들먹거리네. 열남 전쟁은 전시 사병 및 기타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전쟁이 아니다 이게. 사람이 죽고 잡고 사서 싸워서 17만 명이 6.25보다 더 많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자식 이거 개새끼 아무것도 몰라 판사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왜 지시해서 이런 재판을 한 거예요. 이제 이건 그냥 우리가 이제 고엽죄가 하나 남았으니까 7월 11일 날 고엽죄 재판하고 이거 하고 두 개 다 묶어서 하나라도 성공되면 그때는 30만 명이 다 모이게 되니까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권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재판장님한테 아니죠 변호사님이 앞으로 항소에 뭘 할 건가는 이제 내가 변호사님하고 판결문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해드려서 법률적인 논리로 뭘 탈루해서 이건 판사가 잘못했다 하는 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여러분들 오늘 법원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세호 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해서 미국에서 지급받은 돈의 90%가 고속도로나 포항제철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양심 선언이 있었고, 어렵게 입수했던 주한 미국 대사들의 국회의회에서에 선서하고 했던 증언들 이 같은 것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급해야 됐던 돈의 약 90% 정도가 고속도로나 포항제철 자금으로 전용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 이득을 국가에서 취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지급해야 될 공급이 다른 곳으로 쓰였다면 그것은 하나의 횡령행위다. 이런 논리를 전개해서 우리가 소송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만약에 이 돈을 줘야 된다고 하면 군인보수법에 의해서 어떤 지급을 해야 되는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몇십 년 전에 제정됐던 군인보수법을 월남전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논리를 아까 짧게 전개를 했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옛날에 국방부 쪽에서는 그 같은 논리를 전개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만 이루어진 게 전쟁이 아니고 때로는 청해부대가 이란 이라크 지역에 파견될 수도 있고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로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고 이 군인보수법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월남전 파병은 당연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과 같은 상황에서 공산주의를 상대해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한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에 따라서 지급해야 된다는 논리를 이미 법정에서 진술을 했었습니다만은 현행 1심 법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2,000명, 3,000명 계십니다. 법관에 따라서 견해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1심 판사 간에도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1심 판사와 고등법원 다를 수 있고 대법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3번 1심과 2심, 3심 재판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재판장님께서 군인보수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한 것은 아까 거론이 됐어요. 그럼 입법을 안 한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판사가 그것을 어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현행법상은 어렵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도 각성을 해서 정치인들이 월남전에서 생명을 바치신 어르신들에 대한 보상하는 법안을 세월호 사건이나 5.18 사건을 벌써 만들었는데 더 시급한 이 월남전 파병 용사에 대한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판결문 내용에서 일부 좀 거론이 된 내용이에요. 이것이 언론이나
정치권에 빨리 이것이 자기들도 각성을 하고 전파가 돼서 하루속히게 우리는 1심, 2심 승소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해야 될 겁니다. 1심, 2심, 3심까지.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을 하되 그 사이에 재판 과정에서 법을 만들어주고 예산이 확보돼서 만약에 국방부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배상이 이루어지면 서로 합의 조정해서 끝나기를 저도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소를 해주시면, 항소를 안 하시면 패소로 끝나버려요. 근데 항소를 안 하게 되면 1심 판결은 미확정이 돼버려요. 이게 정식 판결이 선고되면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면 항소심에 항소를 하셔야 돼요. 하나 질문할게요. 조금 뒤로 예, 예. 1심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항소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지금 1,600명이 전투수당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해서 다시 항소를 하면 모르겠지만 에라 나 이거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예. 안 하게 되면 안 한 사람은 나중에 만약 잘 조용해요. 나중에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다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그 중요한 질문을 김성호 회장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1,600명이 이제 지금 1심 판결에 참여해서 했어요. 1심에서 지금 1심 판사가 법이 아직 입법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거 지금 주는 판결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가 항소를 해서 만약에 다투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만약에 항소심 판사는 1심 판사하고 견해를 달려서 만약에 주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항소에 참여하신 분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1,600명 중에서 800명 1심에서 우리를 패소시켰으니까 나는 포기하겠다 하시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 그분들은 나머지 800명 항소하신 분들이 승소해서 받아갈 때 한 푼도 못 받아가요. 국가에서 배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600명 안에 34만 명이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1,600명에서 항소를 다 했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안 한 사람 효력이 없다는 얘기 하신 거고 안 한 사람들 지금 1,600명에 소송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계속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성호 회장님이 1,600명 중에서 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인데 항소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고 안 하시면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2심 끌고 나가야 됩니다. 대법원도 끌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슨 질문 하셨냐면 1,600명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파월용사 10만 명, 30만 명 이런 분들 중에 아예 1심도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2심 때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가정하면 2심 때 비로소 참여하면 구제받을 수 있느냐? 그건 구제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새로 참여하니까 그 사람들은 1심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시다가 중도 포기하시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상 패소로 끝날 거예요. 1심에서 끝났습니다. 항소하셔야 구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판결문이 나오려면 빠르면 한 달이고 빠르면 한 20일이고 아니면 한 달 정도 걸리죠. 요 판결문을 오늘 선고는 했지만은 판사님의 판결문을 타자 쳐서 우리한테 송달하려면은 날짜가 며칠 걸릴 수 있어요. 며칠 걸릴지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세하게 오늘 왜 판사가 이것을 여러분들 구제를 못했는지 논리가 나와요. 그럼 논리를 제가 분석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한책입니다. 이거 논리가 틀렸다. 항소심에서 이걸 다시 재판해야 된다는 논리를 우리가 전제하고. 그거 한 2주면 오더라고. 예, 2주 이내로 다 올 겁니다. 2주 내로 다 오니까 그때 그럼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지금 뭐냐면은 엄청나게 이 전투 수당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한 건 우리 단체밖에 없어요. 예.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모든 걸 다 오픈을 했는데 이 판사가 오늘 판결하면서도 고심이 많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 나가다시피 나가는데 보니까 정치 재판이라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게 뭐냐면은 22대 국회에서 입법 상정을 하도록 내가 논문을 썼습니다. 예. 써서 중앙일보 오늘 기자가 와서 기사화하면 그 기사하고 해서 내가 광고를 한번 내가지고 예. 이 300명 국회의원들 이건 몰라요. 예. MAB에 뱃속에 잉태지 안 됐던 놈들이요. 우리 월남 60년 전에 갈 때. 재판장도 이거 뭐 한 40대밖에 더 됐겠어요. 모르고 우에서 지시 내리는 지침에 의해서 한 거니까
이제 우리가 입법 상정을 시키기 위해서 국회 300명에게 보낼 논문을 내가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논문에 전부 나와요. 거기에 포스코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제 고엽제가 7월 11일 날 재판이니까 고엽제는 쟤들이 안 죽으면 못 배겨. 연합군 다 줬기 때문에 한국은 소송에 참여를 못해서 못 간 거니까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건 빨리 합의 조정을 빨리 받아서 그거라도 빨리 한번 타게 되면 그때는 30만 명이 전부 다 모이게 되니까 그때는 이 입법 상정이 되도록 국회에다가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도 이제 완전히 이제 맞산대 하도록 내가 이제 국방부 앞에 가가지고 전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의 대책이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9명 대통령을 내가 봤어요. 군부 대통령 3명, 민주화 대통령 6명, 윤석열 빼고 그러면 9명 대통령이 30년, 군부 30년, 민주화 30년, 60년입니다. 60년에 전투수당 주지 말라고 헌법 29조 2항 가지고 계속 탱크 춤을 춰온 거예요. 이제 이거를 까부시려면 국회의원들에게 국방위원 17명에게 이제 맹공을 내가 붙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고, 대외적으로. 오늘은 이제 진짜 전국에서 다들 모였는데, 날씨도 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우리가 그 판결문 나오는 데에 대해서 전체에 논하도록 하고, 오늘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 하나씩 받을 테니까 전부 앉으세요. 거기 여기 다 들어가 앉으세요. 앉아서 손을 들고 보세요. 앉으세요. 아니 들어가서 앉으세요. 아니 그냥 저 들어가서 앉아서 하세요. 아니 들어가 앉아서 알려야 된다고. 왜냐면은 앉아서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전투 수당이라는 용어가 쓰면 안 됩니다. 용병 공급을 해야지. 용병 공급인데 그거는 6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금 써왔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우리 수가 무슨 없어요. 분야 전투 수당하고 알겠어요. 용병 공급 알아요. 따로따로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병이라는 건 미국에 의해서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60년 동안 전투수당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저 미국 아니 정부 그래서 문서에도 그건 우리 얘기고 얘기 들으세요. 그건 우리 얘기고 지금 국회나 공무원에서는 전부 다 전투수당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투수당 가로하고 용병봉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전투 수당 용어 쓰면 안 되고 용병 공급을 통일해. 안 쓰면 딱 하나나 통일해야 된다고. 그건 우리 얘기예요. 그건 우리 얘기. 아니 정부가 말을 그래요. 전부 다 장난친다니까요. 아니 60년 동안 써온 거를 하루아침에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 대개 처리법에 수당하고 공급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변호사님 말은 잘 들리는데 회장님 말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렇게 떠들니까 앉아서 조용하세요. 그러니까 조용하시면 들었어요. 뭐 질문하실 분이 없어요? 회장님 질문할 게 있습니다. 네. 일로 오세요. 상고를 하게 되면요. 네, 일로 왔어요. 일로. 네네. 상고를 하게 되면은 무슨 서로라든지 무슨 다른 저 추가 부담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건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예, 항소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2주 이내로 예. 아까 판사님이 설명해 드렸죠. 판결 선고 오늘 했으니까 2주일 이내로 항소를 하셔야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했으니까 빨리 저 김성우 회장님 사무실 쪽에 항소하겠다는 의사표시, 나는 항소합니다 소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항소장을 우리가 제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소를 안 하신 분들은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소를 하셔야 결국은 승리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송 비용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1심 때 얼마를 걷었잖아요. 대외적이기 때문에 액수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걷었는데 사실은 항소심이 가면은 인지대가 50%씩 증액이 돼요. 그래서 아마 김성우 회장님이 그 인지대 증액하는 것을 감안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1심 때 여기 대외적인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거둔 금액에서 아마 인지대가 조금 올라간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건 그렇고요. 또 세부적인 거는
판결문이 나와서 예. 그거 나온 다음에 정확하게 예.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긴밀하게 어. 김성 회장님 모시고서 서로 계속 상의를 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